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기사 보고 사막 콘덴서 주식 샀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사막 콘덴서가 MLCC라는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한다. 이런 데일리한 기사가 났는데요. 이건 데일리한 기사인데, 요게 이제 그 MLCC라는 제품인데요. 이 사막 콘덴서가 이 MLCC를 주력으로 좀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MLCC가 뭐냐면 여기 뭐 모양처럼 일종의 댐 역할을 합니다. 댐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이제 그 원활하게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댐 역할을 하는 건데, 전기가 어떨 땐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막 전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모아놨다가 많이 필요할 땐 전기가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할 땐 적게 주고, 그러면서 계속 전기를 좀 모아놓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댐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이런 차에도 많이 쓰이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전자기, 노트북 이런 데도 많이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MLCC가 IT 제품에 많이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 시대로 가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 같다 해서 이게 가전기기나 IT 제품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또 자율주행 때문에 요 전기차에도 이런 부품이 많이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또 MLCC는 계속 커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MLCC를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을 했죠. 요날 1월 11일 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사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샀는데 막 계속 급등하면 좋지만 지금 조금 횡보하거나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팔아야 되나? 손절매야 되나? 아니면 물론 이때 낮을 쌀 때 사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고 익절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판단하에 익절을 하겠지만, 내가 산 거보다는 지금 하락했는데 물렸는데 이거 계속 보유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요때 사신 분들이랑 좀 비슷한 심정입니다. 왜냐면 저는 2018년 11월 19일 날까지 계속 이렇게 분할 매수 해왔는데,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한 시점이에요. 63,400원에. 그래서 이제 매수 평균가가 6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몇 년이에요. 한 4년 전에 샀는데 65,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계속 물려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본전 이상 된 셈인데,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4년 만에 이제 올랐어.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저도 되겠죠. 그래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비쌀 때 사신 분들이랑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한 건데, 물론 2019년도에 8월 달에 조금 일부 판 거 있어요. 지금 손절매한 셈이 됐는데, 이때 사막 콘덴서가 막 떨어져서 판 건 아니고 되게 소량씩 이제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자금 확보할 일이 있어서 이제 전 종목을 소량씩 팔았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도 그냥 소량씩 팔았다. 그래서 종목 안 따지고 다 소량씩 좀 파는 식이라서 사막 콘덴서도 판 셈이었던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최근에 급등한 기회, 저도 이제 드디어 차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여기 이제 사막 콘덴서를 좋게 보는 또 KB증권이나 이런 데들은 사막 콘덴서를 꽤 좋게 보고, 목표가도 꽤 높게 아직 설정해 놓은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MLCC 수요는 꽤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또 MLCC 매출 비중이 50%로 높은데 이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석 보고서들도 있죠. 근데 이제 사막 콘덴서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를 좀 보면, 이제 2014년도에 10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2018년도에 2017년까지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다가 2018년에만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2019년, 20년에 매출이 하락하면서 이제 주가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가 워낙 특수하게 높았던 거지, 2013년부터 장기적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면 2017년 1500억에서 1800억,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1600억이니까 한 2200억 정도 하겠죠. 그래서 다시 2018년 정도 매출을 할 수도 있고 2000억대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3분기까지 1600억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매출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도에 매출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2018년도에 순이익도 한 600억 정도로 굉장히 높았지만 계속 막 그 적자본 해도 있지만 27억, 56억 하다가 150억 흑자 내고 계속 매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8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3분기까지만, 그래서 4분기까지 나오면 32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테슬라에 공급했다는 기사로 주가는 급등했지만 테슬라에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는 꾸준히 콘덴서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꾸준히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요 사이트는 아이투자닷컴이라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볼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니까요. 유료 서비스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를 한번 지금 현재 그 재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이제 올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금까지 한 280억 정도 순이익 3분기까지 얻었기 때문에 올 예상 순이익은 한 3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PER이 한 19 정도 되고 PBR은 3.6 정도 되고 ROE는 한 18 정도 되는데 예상 자기 재보는 올해 말 되면 한 208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 5년 평균 ROE는 24.5로 굉장히 높으나 목표가 설정을 위한 ROE는 한 16 정도로 정했다. 그래서 그 ROE는 한 평균 한 16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쭉 ROE를 보면 마이너스였던 때는 2014년 딱 한 해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자가 2008년부터 21년까지 딱 한 해만 적자가 났고 계속 그래도 흑자를 낸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회사다.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온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5년, 10년, 7년, 5년 보면 갈수록 ROE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는 2018년에 ROE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 5년 따지면 17년부터니까 갈수록 ROE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래서 과거 10년부터 봤을 때보다는 계속 ROE가 높아졌는데 이때가 18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평균 ROE가 높은데 뭐 48 아니면 20 이상 계속 이렇게 높은 수치를 유지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고 개인적으로는 한 16 정도 ROE를 놓고 앞으로 실적을 예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ROE 16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후인 2032년에는 자기 자본은 지금 한 2천억이지만 1조 넘게 되지 않을까. 16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은 지금 한 380억이지만 1600억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ROE 16을 퍼가 한 16 정도 된다면 ROE가 한 16 정도 계속 유지하고 퍼도 16 정도 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2032년도에는 주가는 한 25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현 주가가 한 68,300원인데 10년 후 한 25만원이 된다고 치면 복리수익률은 한 14% 정도 된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매도 목표가는 한 86,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요. 왜 이 정도로 목표가를 세웠냐면 9만원 정도 돼서 9만원에 사서 10년 후에 25만원이 된다면 복리수익률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지니까 그 정도를 이제 매도 목표가로 세웠는데 요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더 이따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그럼 얼마까지 떨어지면 또 다시 살 생각이 들 것 같냐. 그래서 지금보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싶어질까? 근데 한 58,000원? 급등하기 전이죠. 그 정도까지 또 다시 하락한다면 재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테슬라에도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 기술 개발 능력을 좀 입증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ROE 16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ROE 16을 기준으로 한 58,000원 정도 매수하면 이제 10년 후 25만원 정도 주가가 된다고 하면 복리수익률이 한 16% 되거든요. 그래서 ROE가 16이면 저도 한 16% 정도 수익을 거둘 만한 가격 정도가 돼야 매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ROE 정도의 연 복리수익률이 기대되는 시점이 개인적으로 매수 희망가다. 그래서 한 16% 정도 기대 수익률이 돼야지 살 매력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58,000원 정도까지 다시 떨어진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유혹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9만원 정도 되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16%인데 한 5% 오른 11%까지 떨어진다면, 기대 수익률이 11%까지 떨어진다면 주가가 오르면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만큼 비싸진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ROE와 같은 ROE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시점이 이제 개인적인 매수 희망가고, 그거보다 한 5% 하락하는 시점, 한 11% 정도대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때가 매도 희망가인데 그게 한 86,000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는 이제 ROE가 16을 10년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목표가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ROE 16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지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겠죠. 근데 테슬라 때문에 급등하긴 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드디어 산 가격 대비로는 이제 조금 수익이 나는 가격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한 8만 6천에서 9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이고 앞으로 회사는 꾸준히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시장 주가가 올라서 이제 매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도하겠지만 당장은 매도는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테슬라 때문에 사신 분들도 물론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손절해야겠으면 손절하셔야 되겠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영상 중에 틀린 내용 있으면 댓글로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어떻게든 개인적인 기준이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 또 반대되는 의견이나 더 나은 매수 또는 매도 방법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성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